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테러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에는 검문 중인 이스라엘 군인에게 한 팔레스타인이 흉기를 휘둘렀고 중부 라나나에서도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스라엘인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의 67%가 흉기로 이스라엘인을 공격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5년여 되어가는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첫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현지 시간 18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내 군사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서한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드는 한 팔레스타인인이 이 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군인들이 이날 하와라 마을에서 통상적인 보안 점검을 하던 중 팔레스타인인을 발견하고 검문하는 도중에 한 팔레스타인인이 칼을 꺼내 들고 군인들에게 달려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라나나에서도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스라엘인 3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루바 삼리 경찰 대변인은 올해 24인 팔레스타인 남성이 전날 라나나 중심가에서 이스라엘인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다가 보안군의 총에 맞고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3명 가운데 남성 1명은 위장이 흉기에 찔려 위중한 상태며 다른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거의 매일 불특정 다수의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돌발 공격을 펼쳐 22명의 이스라엘인과 1명의 미국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6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인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 중 79명이 직접 테러 공격자들이라고 이스라엘은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67%가 흉기로 이스라엘인을 공격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270명 중에 공격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31%에 그쳤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인들의 65%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정부들의 공식적인 목표인 두 국가 정책 해법의 가능성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탓에 말살됐다고 답했습니다. 두 국가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6개월 전보다 6%포인트 낮은 45%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팔레스타인인들은 독립국 건립의 희망을 점점 잃어간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최근 젊은이들의 폭력 행동이 두 국가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폭력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인에 대한 정당한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인 혐의로 30여 년간 복역했던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영웅으로 불리던 사미르 칸타르가 20일 시리아 수도 근교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헤즈볼라가 밝혔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습으로 시리아 다마스커스 남부 근교에 자라마나에 있는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칸타르는 지난 1979년 17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경찰관과 이스라엘 부녀 등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08년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포로 교환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칸타르는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로 건너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아직 이번 공습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칼레르 마샬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터키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이스라엘 정부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는 터키 일간 데일리 사바를 인용해 이번 회동이 터키와 이스라엘이 지난 5년 동안의 갈등을 청산하고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 이틀 뒤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에르도안과 마샬의 회동을 개인적인 만남으로 주장하면서 마샬이 에르도안으로부터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협상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터키와의 이번 협상에서 터키 정부의 하마스 고위 지도자인
살레 알 아루리의 추방 조건을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5년여 되어가는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첫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현지 시간 18일 나왔습니다. 1월 중 정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내 군사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전에도 대테러 작전을 계속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나 알누스라 전선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두고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한 결의안이라면서도 여러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또한 중요한 사항이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운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아라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지만 러시아, 중국은 반대하고 있으며 시리아 반군들은 아라사드 대통령이 퇴진해야 과도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결의안 채택 다음 날인 19일 우리의 정보요원들이 육해 공군과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조하고 최신 무기들을 사용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겐 더 많은 군사적 수단이 있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는 결의안을 승인한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크나큰 성취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주요 국가들과 맺은 역사적인 핵 합의를 이행하는 데 이란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총 35개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또 IAEA는 앞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2009년 이후로는 어떠한 무기 개발 활동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IAEA 조사가 이란의 과거 핵활동 세부 내용까지 모두 복귀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연구 활동과 핵폭발 장치 관련 실험을 진행했지만 실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 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2차례씩 봄과 가을에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떠났던 브레드 TV에서 이번에는 꽃이 만발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회복 순례를 하기 위해서 2016년 2월 24일에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이스라엘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이렇게 두 번의 회복 순례를 진행합니다. 먼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올리브 코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를 중심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무화과 코스는 지금까지 한국의 순례자들에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안 구역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바돌로메 그리고 다데오 같은 분들의 삶과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게 될 것이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예언의 성취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베두인 텐트 안에서 쏟아지는 사막의 별들을 보며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이스라엘 음악회를 가지는 등 평생 잊지 못할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 코스와 무화과 코스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회복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메시아닉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회복 순례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꽃이 많이 피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이스라엘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